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먼저 제 목소리가 좋지도 않고 또 느리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때 1.25배속이나 1.5배속으로 하고 보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 혹시 기억납니까? 자, 이병헌, 그 다음에 송강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떤 배우들인데 북한군의 복장이고 또 남한의 복장이죠. 자, 이들이 서로 어울려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실제로 이런 날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이 바로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판문점에 가면은 남북 공동경비구역이 있습니다. 공동경비구역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여기도 이제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데요. 남북 공동경비구역 JSA에 근무하는 남북병사의 우정과 비극을 보여줍니다. 자, 이를 통해서 분단의 현실, 또 아픔, 비극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아마 처음 개봉된 후에 15년 후에 2015년경에 다시 재개봉될 정도로 의미가 있는 그런 영화였죠. 자, 이 공동경비구역은 박상현님의 소설을 박찬욱 감독이 각색을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여기 보면 JS의 특별 영상도 있고, 자, JS의 부분,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JS의 전체도 링크를 해 두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여기서 아마 제가 보여줄 수 있는 형편은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그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박상현의 소설 DMZ를 각색한 박찬욱 감독의 시나리오 공동경비구역이다. 공동경비구역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일어난 총격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내용으로 남북 병사의 우정과 비극적 결말을 통해 분단의 아픔을 그리고 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돌아오지 않는 달이 북측 초소에서 남북한 군인들이 총격전을 벌여 북한군 정우진 전사와 최만수 상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남한 당국은 납치라고 주장하고 북한 당국은 침범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한국계 스위스인 소피 소령, 영화에서는 아마 이영애 씨가 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조사에서 사건 현장에 있었던 남한의 이수혁 병장, 이수혁 병장이 아마 이병헌이죠. 북한의 오경필 중사, 오경필 중사가 송강호입니다. 상반된 진술을 한다. 소피는 사건의 최초 목격자인 남성식 일병이 수혁에게 여동생 수정을 소개해 줄 만큼 가까웠고 사건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는 탄환 한 발이 있다는 점에서 성식도 북측 초소에 갔었다는 추리를 한다. 실제 수혁은 수색 중에 낙오되었다가 경필과 우진의 도움을 받은 것을 계기로 그들과 친해지고 후임 성식에게도 경필과 우진을 소개한다. 네 병사는 밤에 벙커나 북측 초소에 몰래 모여 우정을 쌓는다. 어느 날 북측 초소에서 내쓴 사진을 찍는데 아까 우리 제일 앞에 있는 사진이죠. 플래시가 터지면서 최만수 상위가 초소에 오면서 이들의 만남이 발각되고 서로 대치하다가 총격전이 벌어져 최상위와 우진이 죽게 된다. 소피는 수혁과 경필을 대질신문하려고 하는데 경필이 수혁에게 의도적으로 덤벼들어 무산됩니다. 자, 경필은 사건 후 수혁이는 납치되었다가 탈출했고 성식에게는 여기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소표의 아버지가 과거 인문군 장교였음이 밝혀지면서 소표의 수사관 자격이 문제가 된다. 혹시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소설을 압니까? 자,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소설의 주인공 이명훈은
남도 북도 아닌 중립국을 선택했죠. 마찬가지로 소피의 아버지도 역시 중립국 스위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소피도 역시 또 분단의 아픔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죠. 소피는 수사본부에 수혁을 불러놓고 자신의 추리를 이야기하며 소피는 이제 사건의 내막을 다 알았죠. 진실을 말해주면 오경필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말한다. 수혁의 관심은 사실 오경필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사에 부담을 느끼는 성식은 자살하고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는 소피는 수혁과 한 약속대로 보고서는 경필과 수혁을 보호하는 거짓된 내용을 올리기로 한다. 그러나 수혁은 총격전 속에 우진을 쏜 사람이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충격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 작품은 네 병사의 우정과 만남, 그리고 그것이 좌절되는 과정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민족이 처한 비극적 현실을 상기하게 한다는 점에서 우리 문학이 지닌 특수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문학에도 보편성과 특수성이 있습니다. 보편성은 세계 여러 나라 문학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이고, 특수성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이겠죠. 남북 분단으로 인한 아픔은 지금은 우리만 있죠. 물론 중국과 대만이 갈라져 있습니다만은 우리와는 또 다른 관계입니다. 독일도 통일이 되었고 베트남도 통일이 되었는데 우리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등장인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수혁은 남자 20대 후반이고 한국군 병사입니다. 작품에서는 이병헌이가 역할을 맡았어. 평범하고 인간적이며 호기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북쪽에 넘어가 친구를 사귀겠죠. 북한군의 도움으로 살아난 이후 우정을 이어간다. 지뢰를 밟았는데 그 지뢰 밟은 이병헌을 구출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북한군입니다. 자, 자신이 우진이를 죽인 것을 알고 자살하게 됩니다. 오경필은 30대 전후 북한군 중사인데요. 작품에서는 송강호죠. 송강호 씨가 이런 역할에 참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택림벌이죠. 대범하고 활달하고 남자다운 성격이고요. 우진을 죽인 수혁을 이해하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남성식은 20대 초반 한국군 병사입니다. 소심하고 수동적인 인물입니다. 긴장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조심스러운 성격으로 수사 과정에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정우진은 20대 초반 북한군 전사입니다. 외동아들로 그림을 잘 그리고 총격전 중 사망하는데 바로 수혁의 총에 맞죠. 우진의 초상화와 사진이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됩니다. 뒷부분에 가서 자세히 이야기 드리죠. 자, 소피는 30대 전후의 여자인데요. 사건 조사를 위해 중립국 감독위원회에서 파견된 인물입니다. 냉정하고 냉철하게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나가고요. 그러나 수혁의 입장에서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분단의 아픔, 그 아픔을 잘 알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관객들이 처음에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인물이죠. 그 수혁의 편이나 다른 어떤 누구의 시각으로 보면은 사건이 왜곡될 수 있잖아요. 자, 이 사건을 진실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이 바로 소피가 됩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를 한번 보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조인트 시큐리티 에리아 JSA라고 합니다. 자, 비무장 시대의 안내 특수한 지역입니다. 자, 여기는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경비하는 그런 구역입니다. 자, 무장이 금지된 완충지대라고 할 수 있죠. 돌아오지 않는 달이 북측 초소에서 남북한 군인들이 총격전을 벌여 북한군 정우진 전사와 최만수 상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판문점에 있는 달입니다.
아마 옛날에 이제 이 다리를 건너면은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돌아오지 않는 다리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남북한은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중재하에 사건의 전말을 수사하기로 한다. 자, 책임 수사관으로 온 한국계 스위스인 소피 소령은 사건 현장에 있었던 남한의 이수혁 병장과 북한의 오경필 중사에게서 당시 정황을 듣는데 그들의 진술은 서로 어긋난다. 소피 소령은 냉철한 여성이지만 병사들의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합니다. 그 자신이 바로 그 분단으로 인한 아픔을 가진 아버지의 딸이죠. 자, 경필은 납치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수혁은 남한군의 테러라고 얘기합니다. 자, 경필의 이야기는 이들을 납치했기 때문에 그럼 납치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들을 보호할 수 있잖아요. 수혁의 입장에서는 남한군의 테러라고 이야기했을 때 경필이 또 보호될 수 있겠죠. 자, 서로를 보호하려고 이런 진술을 했겠죠. 우정이 넘칩니다. 소피는 사건의 최초 목격자인 남성식 일병이 수혁에게 여동생 수정을 소개해 줄 만큼 가까웠고 사건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는 탄환 한 발이 있다는 점에서 성식도 북측 초소에 갔었다는 추리를 한다. 아주 똑똑하죠? 소피의 냉철하고 명석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화면은 군인들의 과거를 보여준다. 수혁은 수색 중에 낙오되었다가 경필과 우진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계기로 지뢰를 밟은 수혁을 경필과 우진이 구해줍니다. 이 부분이 좀 재미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마 욕설이 좀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기는 조금 15세 이하는 관람 불가인지 모르겠습니다. 영화를 한번 보세요. 그것을 계기로 그들과 친해지고 그들이 있는 북측 초소에도 몰래 자주 갔었다. 그리고 수혁은 후임 성식에게도 경필과 우진을 소개해 주려고 한다. 자, 남북 병사들 간의 이념을 초월한 우정이죠. 자, 장면 60인데요. 돌아오지 않는 달이 밤입니다. 걷는 두 사람의 네 발을 길게 따르는 카메라가 이제 카메라의 어떤 위치네요. 군사분계선에 도착하면 군사분계선은 군사활동 한계선, 여기부터는 이제 군사활동이 없다. 그중 발 하나가 벽돌 너머를 디디려다 호공에서 잠시 머뭇거리더니 획 돌려 도로 남쪽으로 돌아온다. 발 하나는 누구의 발이겠습니까? 자, 성식의 발입니다. 자, 머뭇거리다 획 돌려 도로 남쪽으로 돌아온다. 여기서 소심한 성격과 분단선을 넘는 두려움을 볼 수 있죠. 성식은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성식 속삭이는 목소리로 저 안 가면 안 될까요? 자, 분계선을 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나죠. 성식의 소심한 성격이 드러나고요. 자, 경필과 수혁이 성식을 보호하려고 했으나 스스로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죽는 모습이 아마 입에 총을 넣어가지고 이래 죽는 것 같았는데 좀 끔찍하죠. 아프죠. 수혁이 잠옷 진지한 목소리로 야, 너 지금 분단의 반세기를 오욕과 고통의 세월을 뛰어넘어 저 통일의 물꼬를 틀어가는 거야 임마. 이거 어떻습니까? 상당히 재밌게 표현하고 있죠. 과장된 대사를 통해 이들이 간다고 통일을 물꼬가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대와 행동을 함께 하자는 의도를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죠. 자, 여기 수혁은 호기심이 많고 장난기가 있는 성격임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아마 북쪽 초소에 가서 그들과 또 사귀었겠죠. 자, 수혁과 성식의 또 허물없는 관계도 드러납니다. 이거 사실은 우리 수혁 병장이 내보고 이북 가자고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면 완전히 이거는 수혁은 어려운 처지에 빠지겠죠.
그만큼 성식과 허물없는 관계다. 실제로 보면은 성식이 여동생을 수혁에게 소개해 주기도 합니다. 성식 목소리 나중에 터면 안 될까요? 자, 고개를 푹 떨구는 성식. 성식의 소심한 성격이 드러나고요. 고개 숙인 채 곁눈질로 분계선을 내려다 본다. 그래도 약간 호기심은 있죠. 자, 군사 분계선 북쪽에 대한 성식의 호기심. 우리는 보통 북한이라고 하면 괴물이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하려고 있죠. 근데 괴물이 아니고 거기도 역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삽니다. 분계선과 이미 넘어가 있는 수혁의 다리가 보인다. 자, 수혁은 수색에서 낙오되어 지뢰를 밟았다가 북한의 경필과 우진의 도움으로 살아나고 그로 인해서 친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다리를 움직이는 성식. 분계선 너머로 내려오는 성식의 군화 발바닥을 클로즈업은 당기는 거죠. 프리즈 프레임은 이런 기법이랍니다. 특정 화면을 정지된 사진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 잠시 후에 경필과 우진이 수혁과 성식을 반갑게 만난다. 경필과 우진은 북한군 병사죠. 수혁과 성식은 남한군 병사잖아요. 반갑게 만난다. 자, 친밀감의 표현이죠. 경필 손을 내밀며 얘기 많이 들으시오. 나 오경필이에요. 자, 얘기는 성식에 대한 이야기죠. 경필은 좀 화통한 성격이 드러나죠. 반응이 없어 어색해지는 경필.